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저는 없었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그러면 간첩에 의하여 덫에 빠진 사람에게만 사과 요구를 하는 게 그게 공정한 일이냐. 그럼 간첩을 검거하여 왜 그렇게까지 다 유포시키게 만들었느냐를 따지는 게 그게 우선이냐. 덫에 빠진 그 그루밍 당한 피해자를 비난해야 됩니까? 덫을 놓고 피해자를 덫에 빠지게 한 자를. 그래서 제가 그 제3회 그러면 한 가지 대안이 있다. 덫에 빠진 걸 인정하고 그냥 돌려주고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이 덫을 놓은 자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어요. 제 지금 생각은 북한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총선 몇 개월 앞에 이미 기획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터트리는 시점을 아마도 총선에서 몇 개월 전후로 기획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전에 총선에 있었던 약간 북풍 이런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북풍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기획한 많은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는 이 황당무계한 주장. 이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명과 설명이 안 되니 디올백을 준 최재형 목사가 간첩이랍니다. 김건희 씨의 비대가 되기로 결심한 걸까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할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첨과 아부의 신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수정 씨. 매일같이 할기 신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수정 씨와 똑같은 뻘짓을 하는 문제적 인간이 또 한 명 있는데요. 이런 걸 사서 매를 본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요. 야설작가 장해찬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집단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편들어주겠다고 두둔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그의 경고망동이 더 큰 화를 부르고 말았는데요. 역시 야설작가답습니다. 어떻게 소설을 이렇게 쓰나요?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장예찬 최고위원도 햇살론 언급하면서 이 정도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가 서민인데 이 정도 소득으로 요즘 물가에서 매일 스타벅스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게 더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매일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민의 자격을 장예찬 최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들어준다고 연봉 4,500만 원 이하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네. 아, 이런 게 자꾸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참. 장해찬 전 국힘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이 야권의 질타를 받자 본질을 외면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며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적었는데요. 이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더 어렵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다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층이라며 진짜 서민 정서를 모르고 스타벅스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달을 보는데 손가락으로 시비를 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 수준이 아무리 낮아져도 말장난으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폄하하지 말자며 본질을 외면한 말장난과 꼬투리 잡기는 김어준의 딴일보나 하는 짓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믿기 힘든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지금 술집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 병의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그럼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서민들은 서민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이분은 대체 어느 나라에 살다 온 걸까요? 아무리 한 위원장을 빨아줘야 하는 건 알겠지만 이수정 씨와 다른 게 대체 뭡니까? 장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신용점수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커피 한 잔 사갖고 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정봉주 의원님도 그렇고 서민은 아니네요.
아, 그것도. 네. 서민은 못 되네. 왜요? 서민은 이 커피 마시면 마시면, 서민 아니라면서요. 어젠가 누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정치인이 막 되려고 하시는 분이 네. 이 브랜드 커피는 서민은 못 마시는 커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던데요. 별박수? 예. 예, 그분이 정치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일상을 모르더만요. 그런 감이 좀 있어요. 예, 국민의 일상을 그런 면이 좀 모르고 있어요.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찾았는데요. 이 매장은 판매 수익 일부를 경동시장 상인들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 일부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 협력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차원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생 모델을 조명하기 위한 방문 목적은 퇴색되고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대목이 부각되면서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일었는데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조롱과 비아냥 전문가인 한 위원장에게 이제 서민들마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이냐며 언제부터 커피 한 잔 값이 서민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정책 대변인도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 이야기라며 20년도 더 지난 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설프게 젊은 척하며 말로만 동료 시민 운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1990년도에 멈춰진 박제인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기사 꿀 빨며 검사를 하던 자들이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지하철 교통비가 얼마인 줄은 알고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생닭을 들며 가진 쇼를 해대던 모습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뭐 개입할 여지도 없이 내가 직접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한다. 가감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김치찌개 몸에서 여러 명 앞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앵커하고 좀 심도 깊게 한번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서 예. 자초정 전모를 이게 이제 한 99% 내용이 될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1%는 뭐냐? 그런데 경호 시스템이 뚫린 거라든지 체계적인 보호자가 안 되니까 좀 앞으로 제도 개선 이렇게 뚫린 거 유감이다. 그래서 99%의 해명과 예. 1%의 유감 정도. 아하. 사과는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 사과는 없다. 사과는 없고 아하. 99%의 해명과 해명과 1%의 유감. 유감. 그거는 이제 경호 체계 뚫린 거라든지 아하. 특별감찰가 안 둔 거, 제2부속실 없는 거 아하. 이런 데 유감. 서인 변호사님 파악한 거는 사과는 없고 1% 유감과 99% 해명이다라는